전부 AI로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3년 전엔 저도 이랬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다들 AI로 멋진 사이트 뚝딱 만들던데 내가 하면 어디서 본 듯한 게 나옵니다. AI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시키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100개가 넘는 사이트를 납품하면서 결국 찾아냈습니다. 같은 도구로 전혀 다른 결과를 뽑는 원칙 5가지. 이 영상은 3년 전 처음 도전하는 저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도배 사이트를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코딩부터 하지 않습니다. 회사 다녀보신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상사가 보고서 잘 써와 라고 하는 거랑 이번 분기 매출 실적 위주로 사장님 보고용으로 정리해 라고 하는 거랑 결과물이 같을 수 없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줘는 잘 써와 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먼저 시킬 겁니다. AI에게 전체 흐름을 줄 재료를 모으는 겁니다. 레퍼런스 조사는 3갈래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대상 조사. 이 사이트의 주인공이 누구고 뭘 하는 사람인지 AI에게 싹 다 긁어오게 합니다. 외주라면 클라이언트, 내 프로젝트라면 나 자신이나 내 서비스가 대상입니다. 프롬프트 예시에 땡땡 도배 업체 리서치 해줘,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포트폴리오를 전부 조사합니다. 주력으로 시공하는 분야가 뭔지, 강점이나 고객 후기, 경쟁사 대비 차별점은 뭔지. 실제로 이번에 의뢰주신 사장님이 작성한 블로그 283개를 AI가 전부 긁어서 보고서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 결과가 그대로 홈페이지 문구로 사용됩니다. 자, 두 번째, 도메인 조사. 도배 업종 사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조사합니다. 프롬프트 예시로 도배 전문 업체 홈페이지 벤치마킹을 시작합니다. 국내 상위 도배 업체 사이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고, 홈페이지 수상 사이트인 어워즈에 가서 인테리어 시공 카테고리에 있는 공통 패턴이 뭔지, 비슷한 자영업, 타일이나 페인트 이런 사이트들도 같이 리서치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도배 사이트는 로그인도 결제도 필요 없습니다. 전부 현금 거래로 진행하고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이트의 목적이 팔리는 사이트가 아니라 전화 오게 만드는 사이트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 한 줄을 아느냐 모르냐가 홈페이지의 구조를 바꿉니다. 자, 세 번째, 컴포넌트 조사입니다. 자, 컴포넌트는 버튼이나 카드처럼 홈페이지에 보이는 부품들을 말합니다. 여기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문 개발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UI 부품 창고입니다. 버튼, 갤러리, 카드 같은 것들이 레고 블록처럼 준비되어 있고 코드 한 줄로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창고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롬프트 예시로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샤드CN이나 매직 UI 구현 가능한 컴포넌트를 매핑해줘, 히어로나 포트폴리오 갤러리 이런 것들을 섹션별로 매핑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레퍼런스를 보고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 부품까지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 3갈래 조사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길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없으면 공장식 디자인이 나옵니다. 이제 방향이 생겼습니다. 근데 방향만 있고 실제로 쓸 소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 내 눈으로 직접 고르기. 1단계에서는 AI가 레퍼런스를 찾아왔다면 이번엔 직접 고릅니다. 21de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쇼룸입니다. 아까 1단계에서 AI가 추천한 것들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점은 직접 보는 게 훨씬 빠르고 결과물에 내 감각이 들어갑니다. 소재를 골랐다면 가져오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홈페이지 코드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 오픈 버튼을 눌러주시고 코드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유용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웹서핑 하다가 이 사이트의 이 부분이 좋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애플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열고 이 오른쪽 상단에 여기 이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 이 화살표를 눌러서 이 화면에 갖다 댑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코드가 왼쪽에 있는 이 컨텐츠로 변화한 겁니다. 마음에 드는 영역을 클릭하고 HTML 구조를 복사합니다. 카피 엘리먼트 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러면 AI가 그 구조를 보고 내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디자인의 뼈대만 가져오고 살은 AI가 붙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알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사이트가 레퍼런스가 됩니다. 정리하면 딱 맞는 컴포넌트가 있으면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마음에 드는 사이트가 있으면 구조를 뜯어서 AI에게 주면 됩니다. 이제 소재가 생겼습니다. 방향도 알고 뭘 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게 없죠. 세 번째 원칙, 히어로 5개 만들기. 드디어 코딩입니다. 근데 전체 페이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히어로 섹션 하나만 만듭니다. 히어로 섹션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맨 처음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전체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바이브 코딩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색이 나올까 저 색이 나올까 전체 페이지를 다 만들고 나서 아 이거 마음에 드는 게 아닌데 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히어로 하나만 먼저 만들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요. 먼저 1라운드는 테마를 정합니다. 여기서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GPT든 가장 최고의 모델과 띵킹 모드로 가장 많은 토큰을 써야 합니다. 프롬프트에는 히어로 섹션을 5가지 테마로 만들어줘. 상단의 토글 버튼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 버튼이 우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5가지 테마 중에서 1단계에서 조사한 레퍼런스 그리고 내가 21st 데브에서 고른 소재를 참고해서 각각 다른 분위기로도 만들 거고 레퍼런스 없이도 이 맥락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도 같이 요청을 합니다. 포인트는 1, 2단계에서 모은 맥락이 여기에서 실제 코드로 구현되는 거고 레퍼런스 없이도 이 맥락으로 만들 수 있는 디자인도 함께 요청합니다. 5개를 놓고 눌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잡아갑니다. 없다면 다시 계속 생성시켜서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요청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토큰과 가장 많은 시간을 씁니다. 마음에 드는 테마가 있다면 이제 2라운드 색상 정하기입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3번 스타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 스타일 안에서 컬러 가능한 조합을 5가지 만들어줘. 같은 레이아웃, 같은 구조로 컬러만 다르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버튼으로 전환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컬러감을 잡아볼 겁니다. 스타일은 같은데 컬러만 바뀌니까 이번엔 더 빠르게 답변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1라운드에서는 큰 방향을 잡고 2라운드에서는 디테일을 확정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결정을 못합니다. 참고로 외주 작업할 때도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토글 링크를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면 직접 눌러보고 원하는 걸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방향이 확정됐습니다. 레퍼런스도 있고 소재도 있고 컬러도 잡혔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깔끔하긴 한데 임팩트가 부족합니다. 뭔가 빠졌죠. 자, 네 번째 원칙, 미디어와 캔버스입니다. 코드로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깔끔하다와 임팩트를 주는 건 다른 이야기죠. 초보일수록 코드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더 넣고 그라데이션을 더 넣고 근데 아무리 넣어도 뭔가 밋밋합니다. 애플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코드가 대단해서 와가 나오는 게 아니죠. 영상이, 이미지가, 움직이는 배경이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넣거나 코드로 배경을 만들거나.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AI로 생성해도 되고 핀터레스트나 픽셀스 같은 무료로 소스를 가져와도 됩니다. 실제 촬영한 영상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줄지를 AI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겁니다. 방식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 백그라운드 배경 재생입니다. 영상이 히어로 뒤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분위기를 깔아주는 용도죠. 두 번째는 스크롤 연동. 스크롤을 내리면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애플 제품 페이지에서 많이 보던 그 방식입니다. 이 2개는 프롬프트를 다르게 줘야 하는데요. 배경으로 깔고 싶으면 히어로 배경에 영상 자동 재생 이런 식으로 주면 되고 스크롤로 연동하고 싶으면 애플 스타일로 스크롤 위치에 따라 영상 재생되게 세팅해줘. 이 한 줄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적용 방법에 따라서 사이트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두 번째, 영상이 없을 때 코드 자체로 배경을 만듭니다. 이건 제가 만든 유튜브 검색 사이트입니다. 뒷배경의 캔버스로 동적인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반응하고 스크롤하면 변합니다. 이 캔버스가 뭐냐면 홈페이지 안에서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태그입니다.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은 정해진 걸 재생하지만 캔버스는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용자 행동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뛰어나고 표현의 자유도도 압도적입니다. 아까 제가 2단계에서 썼던 21st 데브에도 캔버스 기반 배경 컴포넌트가 많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적용해도 되고 프롬프트에 캔버스로 인터랙티브한 배경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영상이 있다면 영상을 쓴다. 스크롤을 연동하면 좀 더 멋있어진다. 영상이 없으면 캔버스로 코드를 만든다. 이 판단 하나가 퀄리티를 가릅니다. 이제 임팩트가 생겼습니다. 보는 사람이 와를 느낍니다. 근데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이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와 뭐가 다른지 정체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마지막 5번째, 와우 모먼트 만들기.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와 하게 만드는 장치 하나.
와우 모먼트가 필요합니다. 업종의 본질을 시각화하는 겁니다. 도배의 본질은 뭘까요? 벽에 종이를 입히는 겁니다. 스크롤을 하면 벽을 따라 도배지가 깔립니다. 이걸 본 사람은 설명을 안 해도 아, 도배 사이트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 시공 전과 후를 이 마우스 무빙 한 번으로 보여줍니다. 클라이언트의 실력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꼭 혼자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보면 도배 업종의 핵심 가치를 웹에서 코드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제안해줘. 사용자가 와 하고 느낄 수 있는 인터랙션으로. 이렇게 하면 AI가 아이디어를 줍니다. 도배지가 펼쳐지는 효과, 비포 애프터 슬라이더, 시공 타임 랩스,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는 거죠. 다음으로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사랑 통역 사이트도 만들어 봤는데요. 통역의 본질은 뭘까요? 이 언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한국어가 있다가 글자가 영어로 바뀝니다. 다시 일본어로. 이걸 딱 보면 아, 통역이 뭔지 3초 만에 체감이 되는 거죠. 레퍼런스, 소재, 방향, 미디어, 와우 모먼트, 이 5개가 전부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업종마다 그 일의 본질과 어필하는 포인트는 다릅니다. 그걸 하나만 찾아서 넣으면 AI가 만든 사이트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사이트가 됩니다. 이게 킥입니다. 처음에 홈페이지 만들어줘로 나온 게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원칙을 적용한 게 이겁니다. 하나, 만들기 전에 세갈래로 조사한다. 둘, 내 눈으로 소재를 직접 고른다. 셋, 히어로 하나로 2번에 걸쳐서 방향을 잡는다. 넷, 코드로 안 되는 임팩트는 미디어로 만든다. 다섯, 업종의 와우 모먼트 하나를 넣는다. 도구는 계속 변합니다. 내년에 더 좋은 AI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원칙을 아는 사람만이 더 좋은 결과를 뽑아냅니다. 3년 전 저처럼 지금 막혀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보신 포트폴리오 링크는 제 사이트에 전부 모아놨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구조든 아이디어든 가져다 쓰셔도 좋습니다.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추가로 만들고 있는 사이트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어떤 게 이 사이트의 와우 모먼트가 될 수 있을지 저도 같이 고민해서 의견 남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에게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김종민 님입니다. 외부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걸 꼭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야가 바뀝니다. 이것도 설명란에 같이 공유 드리겠습니다. 실전 노하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